지점,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다각적 공세. 정부는 지역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과 지역의 교육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프트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다. 2.1 직접적 재정 개입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자. 정부는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인구 유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2단계.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 정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 5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거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2025년 11월 30일이라는 사용기한을 설정하여 지역 내 소비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려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공약이다. 전국 일괄 시행이 아닌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루트한 모델을 채택했다. 이는 실제 시범사업에서 특정 면 단위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지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문제점 역차별과 명분 부족. 이 정책은 혜택을 받지 못한 도시 거주민 입장에서 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짜 돈을 주느냐는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기은 사람이 없으니까 돈 주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 있다. 우리는 무턱대고 인구 소멸 지역에 사니 돈을 주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 단순한 현금 지원 대신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은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과 같은 원리다. 성공 모델을 신한 햇빛 연금, 이 모델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방구는 지역의 넓은 유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배당한다. 이 경우 주민들이 받는 돈은 공짜 돈이 아니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생산 활동의 정당한 대가다. 이는 도시 사람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가진다. 성공 모델이 강진 온천면 지원금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하면서 개발이 제한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물고기가 아닌 낚시법을 가르쳐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살리는 길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다. 제한의 햇빛 연금처럼 지역의 유유 토지나 빈집 등 잠자는 자산을 깨워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든 것, 즉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 지역의 진정한 자생력을 키워준 길이다. 2.2 가족 단위의 재구성, 신혼부부 1억 대출.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가장 파격적인 이 정책은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프로그램 구조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출산 연계 인센티브 첫 자녀 출생 시 이자를 면제하고 둘째 자녀 출생 시 원금의 50%를 탕감하며 셋째 자녀 출생 시에는 원리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연계 정책 이 대출은 2자녀 가구에 24평, 3자녀 가구에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 정책은 저출생이라는 국가 소멸 수준의 위기를 경제적 문제로 진단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처방을 내리는 접근법을 보여준다. 이는 출산을 국가가 직접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공공재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헝가리 모델에 기반한 이 정책은 출산 자체를 상품화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연간 수조, 에 달하는 재정 부담 등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원 규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용 대비 지원금 분석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커 보이지만 10년 만기이므로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약 8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양육비와의 비교 심준용은 과거 아이 한 명 키우는데 1억 원 든다는 말이 이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한 명당 5억 원은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결국 이 정책은 아이 셋을 낳았을 때 예상되는 총 양육비 15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우리는 없는 것보다 낫지만 현실적인 양육 부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제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원 금액 현실화, 지방의 아파트 한 채 겨우 살 수 있는 3억 원 수준으로 대출 금액을 늘려놔. 자녀 한 명당 1억 원과 같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 강화 요즘 트렌드에 맞춰 두 자녀 가구부터 33평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혜택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 연계 인센티브 이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신혼부부에겐 훨씬 더 강력한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근본적인 장병,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고난. 정태주는 주변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면 출산 기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을 대물림할까봐 자녀 갖기를 주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진윤용은 2006년 월급 120만 원을 얻던 시절 아이가 생겼을 때 막막함과 경제적 고난감을 경험했다. 아이 때문에 유학 등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는데 이를 보면 출산과 양육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 긍정적이나 현실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원부부 1억 대출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지원 규모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 아이를 낳도록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리적인 주거비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 2.3인적 자본의 정착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지역의 돈의 유출 막기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의 서열 구조를 타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9개 거점국립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핵심 공약이다. RISE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대학 지원과 지역의 혁신 전략을 연계하여 지방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에 더 큰 권한을 갖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유도하는 체계다. 이 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인 교육 서열화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주소한 고등교육기관이 지역 인재를 유치유지하고 혁신과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는 논의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거점국립대에만 지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지방 사립대학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질적 질문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현대사회에서 좋은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본다. 결론은 명확하다. 원래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을 보장해주는 대학이다. 특히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이 필수적인 이공계 분야에서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지역 대학이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졸업 후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성공의 핵심 조건, 특별한 메리트의 필요성. 단순히 돈을 쏟아부는 것만으로는 지역 대학이 명문대학일 수 없다. 대화자들은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포기하고 해당 지역 대학을 선택하도록 만들 강력하고 독점적인 메리트를 장점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취업 보장 특정 학점 이상 이수 시 관련 공기업의 안전공대. 초생의 한전 입사에 자동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구역. 자격시험 면제 취득하기 매우 어려운 전문 자격증 시험의 일부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 잘못된 평등이 부른 실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훈. 이 메리트가 왜 중요한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과거 이 학교의 전통건축학과는 졸업생에게 매우 어려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필기시험 중 일부를 면제해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 메리트 덕분에 학교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고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만 혜택을 준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없애버렸다. 학교의 핵심적인 메리트가 사라지자 학교의 위상은 곧바로 떨어졌다. 굳이 부여까지 가서 그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 사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는 잘못된 평등주의가 오히려 특성화된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없애고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평등의 덫을 피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재정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 다른 대학들의 반발과 불공평하다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선택된 대학에 파격적이고 독점적인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어설픈 평등의 덫을 피하고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줄 때 교소 교육 서열화의 견고한 대학을 허물고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2.4 청년층을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정부는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지역 거점 도시의 구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도시에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보급을 확대하여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를 수도권 밖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삼고자 한다. 현실의 만원 주택 긍정적 효과와 숨겨진 이면. 지정책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만원 주택 사업과 유사하다. 지자체가 임대 아파트 등을 계약해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정책이다. 신윤용은 서울에서의 불안정한 직장과 높은 주거비에 지친 지인이 이 정책 덕분에 지방으로 내려가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전한다. 기은 청년들에게 수도권 생활에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정태주는 이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는 사람이 임금 하수나 담양의 만원 주택을 얻어 주말에만 이용하는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정책이 지역에 깊이 뿌리내릴 정주 인구를 늘려봐 서류상의 주소지만 우겨놓는 관계 인구를 늘려 인구 통계를 부풀리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 나주, 고흥, 강진의 사례. 만원주택 정책은 지역별로 목표와 조건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기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책을 맞춤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주시 직장인 유치형. 다주에 직장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이를 다주 시민으로 흡수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고흥군 개방형.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기만 하세요라는 식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도 있다. 기은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의 절박함을 보여주며 단기 체류력이라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강진군 가족 중심형. 자녀가 있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기은 단순 인구수 증가를 넘어 학령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의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이야 목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청년주택 정책은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지역의 진정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의 사례처럼 단순히 서류상 인구를 늘린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강진군처럼 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